교과서 26, 27쪽에서는 앞서 알아본 촌락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일손이 모자라 겪는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일손을 덜어줄 다양한 기계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낫으로 벼를 베고 털어내는 대신 커다란 콤바인 기계라면 1시간도 안 되어 벼를 수확하고 나달만 모을 수 있어요. 양식장에서 키우는 전복은 다시마를 먹고 자라요. 이 무거운 다시마 덩어리를 크레인을 사용한다면 쉽게 양식장에 넣어줄 수 있어요. 촌락의 일손을 덜어줄 기계와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면 예전처럼 무거운 농약통을 쥐고 논밭을 헤집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온도, 습도, 햇빛의 양, 물 주는 것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AI 기술이 발전하며 작물의 최적의 환경을 AI 프로그램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도 이제는 농촌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양돈 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에 정보통신 기술이 사료를 공급하고 사육 환경까지 관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곳 직원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돈사에 가서 돼지를 돌보는 대신 컴퓨터에서 사육 데이터를 살펴보는 겁니다. 돼지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 온도 조절 등 환경 관리가 중요한데 돈사 내부 온도 확인과 환기팬 설정을 앉은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300마리의 모돈이 사료를 각각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돼지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돈사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양돈장 같은 경우에는 개체별 사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프로 또 나오는데 이거를 통해서 개체별 건강 관리도 가능하고 생산성이나 생산비에 관한 거를 다 알 수가 있죠. 임신한 돼지를 사육하는 임신사입니다. 돼지 귀에 노란색 칩이 달려 있습니다. 자동 급이기가 이 칩을 인식해 돼지가 다가가면 사료를 공급해줍니다. 개별 돼지가 먹은 사료 양은 컴퓨터로 전송되고 데이터로 축적됩니다. 일반 농가라면 모돈 한 마리마다 레버를 당겨 사료를 줘야 하지만 이 농장은 공급 횟수와 분량을 컴퓨터로 설정해 자동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을 때 핸드폰으로 얘네들이 원하는 환경을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사료 급이도 자동으로 가능이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위험 부담 없이 환경 조성 같은 게 스마트 기기로 다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춥거나 더울 때는 쿨링 패드와 히터가 작동해 적정 온도로 맞춰줍니다. 첨단 설비로 농장을 관리하면서 사람이 할 일은 줄었지만 생산성은 높아졌습니다. 3년 전 스마트팜을 도입한 이후 모돈 한 마리당 1년 동안 출산하는 횟수는 2.2번에서 2.3번으로 늘었고 연간 출하 마리수 역시 20두에서 22두로 증가했습니다. 빅데이터로 사육 환경을 정밀 관리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스마트 축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계와 기술의 혜택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농수산물 생산량도 더 늘어나요. 사람의 수고나 자원의 낭비가 줄어들어서 생산에 드는 비용은 물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미래의 촌락은 더 똑똑하고 친환경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농수산물을 팔아도 이익이 적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값싼 수입 농산물을 모두 막아야 할까요? 당연히 그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죠. 기술을 이용해서 농수산물을 재배하는 비용을 낮출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값은 비싸지만 우리 촌락에서만 나는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어요. 킹스베리라는 딸기는 달걀보다 훨씬 크고 일반 딸기보다 단맛이나 향도 훨씬 좋아요. 가격은 일반 딸기보다 비싸도 좋은 품질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습니다.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도 가격은 일반 포도의 2~3배이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이죠. 전통의 방식을 지키는 것도 농수산물에 대한 매력이 될 수 있어요. 맛과 향을 잘 살린 신선한 재래식김은 외국으로 수출까지 한다고 해요. 작년에만 109개 외국에 60억 원이 넘게 수출했다고 하니 어촌에 큰 도움이 되겠죠. 신선한 지역의 농수산물로
멋진 선물용 제품 또는 농수산물이 재료로 들어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농수산물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농산물 가공 제품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배를 이용해서 가공 제품을 만드는 농가형 공장. 배를 썰어 끓인 물을 농축하고 여기에 도라지와 무말랭이, 생강 등을 끓인 물을 농축해 섞은 건강식품이 대표 제품입니다. 5명의 농민이 함께 창업한 이곳에서는 배 농축액뿐 아니라 컬러 배말랭이와 건조 목이버섯, 대추 조청 강정 등 새로운 농산물 가공 제품을 만듭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은 10억 원. 미국에 시범 수출한 제품이 호평을 받고 중국과 동남아 4개국의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2022년에는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고요. 또한 판로 지원, 자금 지원까지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히트 제품으로 선정된 떠먹는 군고구마도 대표적인 농산물 가공 제품. 고구마로 판매하면 1억 원도 안 될 매출액이 올해 8억 원이나 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해 유아층을 공략하거나 소비자의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농산물 가공 산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경영 컨설팅과 교육, 가공 기술 이전, 자금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촌락의 문제는 결국 인구의 부족에서 생겼어요.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기술과 기계를 이용해 편리하게 촌락의 생산활동을 하고 촌락에서도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촌락으로 오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예요. 이처럼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촌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귀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촌락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촌락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덕분에 귀촌하는 사람들이 최근 많이 늘었다고 해요. 특히 3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이 촌락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귀촌은 도시에서 촌락으로 온 사람들에게도 원래 촌락에 살던 주민들에게도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마을의 활기가 돌고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많은 주민들이 촌락에서도 재능을 펼칠 수 있어요.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도 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귀촌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 교육센터를 만들어 귀촌 계획부터 촌락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정보와 시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촌락의 주민들도 도시와 같이 문화시설, 마트와 같은 편의시설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줘요. 동해안의 아름다운 도시 삼척. 한때는 탄광산업과 풍부한 어획량으로 부자 도시였던 삼척은 2000년 이후 급속한 내리막을 걷는데요. 삼척시 한가운데 있는 이 시장 역시 긴 불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 시장의 생존법, 적과의 동거를 택한 삼척중앙시장의 3일입니다. 가까운 극장이 없어 영화 보는 일이 연례 행사였던 전남 지역에서 작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영화를 즐기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세 번째 작은 영화관인 진도 아리랑 시네마. 1978년 극장이 폐관한 뒤 근 40년 만인 지난해 여름 진도에 생긴 영화관입니다. 개봉 영화를 보러 목포의 극장까지 가야 했던 불편은 사라졌습니다. 1년 만에 극장을 찾은 이용객이 진도군 인구수의 2배가 넘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가서 술이나 먹고 앉았고 딴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농한기 돌아오면 그랬는데 그래도 농한기에 이런 좋은 극장이 생겼으니까 많이 우리가 하려고.
전라남도가 극장이 없는 곳에 작은 영화관을 만들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장흥을 시작으로 고흥과 완도, 곡성, 화순 등의 극장이 생겼고 다음 달 보성에 작은 영화관 7호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작은 영화관 명칭처럼 백석 안팎의 소규모이지만 지역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민간 영화관보다 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이제 관람객이 많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얻기 힘든 촌락만의 장점을 살리는 것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관령은 한여름에도 낮에는 평균 25도를 넘지 않고 밤에는 솜니불까지 필요한데요. 이곳에선 지금 아시아 최대 클래식 공연인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열려 시원한 여름밤에 클래식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조명등이 한국의 알프스, 대관령의 한여름밤을 수놓습니다. 콘서트 홀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의 아련한 선율이 관객들의 발길을 유혹합니다. 라트비아 청년합창단의 합창과 열정적인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 오케스트라까지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음악이 한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합니다. 세계 저명 연주가들과 함께 클래식을 즐기는 행사, 평창 대관령 음악제입니다. 세계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이 강원도 평창에서 많은 저명들을 만나고 저녁마다 음악회 참여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동쪽 바다 시원한 바람이 스쳐가는 해발 700m 대관령 자락 곳곳에도 클래식 음악의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선선한 바람 속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즉흥 연주에 몸과 마음이 평정을 찾습니다. 산 정상에서 만나는 야생화와 풀벌레, 양떼 체험은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특권입니다. 음악제 기간 이곳 800여 객실의 예약도 대부분 만물이 된 상태입니다. 한여름밤을 수놓는 제13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산지촌이 많은 대관령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시설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열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고 있어요. 시골의 작은 학교들도 그 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큰 도시에서 시골 학교로 유학을 오기도 한다네요. 이처럼 촌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이용해 편리하고 풍족한 촌락을 만들고 도시와는 다른 촌락만의 장점을 살리기도 하고 공공기관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필요한 시설을 다시 열기도 합니다.